12주차 자리에 지금 압축 파일 2개랑 슬라이드 .pdf 파일 하나를 올려놨어요. 근데 그 .pdf 파일 자체의 내용은 월요일 반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게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압축 파일 2개 중에 하나는 그 슬라이드에서 다루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라 갖고 만들어 놓은 예시 코드가 있어요. 12주차 예시 열어보시면 지금은 살짝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였냐면 여러분 12주차 예시 압축 풀고 .py 파일 2개 있는데 그 코어인가 그거 말고 딴 거 여시면 되는 겁니다. 예시 .py 하신 다음에 F5 누르시면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얘는 완성된 예시 프로그램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시킨 대로 엔터키 친 다음에 3을 마우스로 클릭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게임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게임 한 판 진행할 때마다 엔터키를 또 쳐서 또 한 판을 해볼 수 있고, 그때마다 내가 이번에 이겼다, 반칙패를 하거나 시간 초과를 해서 졌다 와 같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엔터키 쳐서 다음 판을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사용자가 원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게임을 플레이해 볼 수 있게 마련을 해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내 업데이터 함수 정의 내용물로 다 꾸깃꾸깃 우겨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간략한 개념 하나, 미리 준비해두는 그림 그려두는 방법 하나 정도를 수업 시간에 다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터키를 치면 그 다음 프레임부터 열심히 1, 2, 3, 4, 5 숫자가 적혀있는 그림을 섞습니다. 위치를 막 바꿔요. 그러다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멈추고 그러면서 저한테 누르세요, 3을 누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은 1.0초 안에 여러분이 3 그림을 성공적으로 누르면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고 1.0초 안에 누르긴 했는데 이상한 데를 눌렀거나 아니면 누르지 않은 채로 1.0초가 지나버렸거나 한다라면 그때 서로 다른 패배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엄한 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엄한 데 누르면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노란색으로 반칙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는 엔터키 누르고 이번에는 1초 동안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더니 시간 초과입니다 와 같이 패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회색 또는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서로 다른 엔딩을 이 플레이어, 사람도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살짝 띄워준 다음에 다시 원래 F5 눌렀을 때 있었던 데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림들 다 싹 치우고 배경색도 하얀색으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제목도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중간중간 발생시켜야 되는 데이터 흐름이 정확히 그 타이밍에만 발생하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런 실행 흐름을 구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분기 흐름을 열심히 짜 넣는 거예요. if문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if문 조건식이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뜨도록 만드는 우리가 아는 선에서 유일한 방법은 조건식을 잘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어쩔 땐 true가 뜨고 어쩔 땐 false가 뜨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는 데이터 흐름 쪽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이름에다가 어쩔 때는 0을 담고 어쩔 때는 양수를 담고 어쩔 때는 음수를 담고와 같이 그 조건식을 계산하는 타이밍에 계산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true, 내가 원하는 false가 뜨도록 미리 할당문을 실행해서 적절한 값을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내용이 지금 12주차 예시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2시간짜리니까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시험 보고 나서 강사에게 묻는다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내용 같이 진행했잖아요.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뭐 0번째 여자친구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님이 생각하는 현재 SKT T1의 문제점 막 그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답변한 것들 다른 반에서 답변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난이도에 따라서 영상을 뽑아가지고 지금 재생 목록에 박제를 해뒀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에는 거기 중에 그럴싸한 것들 모아가지고 3분 컷으로 만들어서 쇼츠로 올릴 예정이에요. 조회수를 빨아먹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
이전에 그 검은색으로 지금 썸네일 해둔 영상들보다 앞에 12주차 월요일 반 진행해갖고 영상 올려둔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뭘 할 거냐, 걔네들은 말고, 자 우리 지금 오늘이 12주차고 다음 주가 16주차란 말이에요. 그때쯤에 아마 마감이 지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 미적 시험 아마 15주차에 보지 않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14주차 15주차는 미적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 기컴프라든가 일반 물리라든가 뭐 그런 거 공부하시느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에는 일단 각자 주제를 살짝 정해보고,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 내 게임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메커니즘,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내 캐릭터가 있고 장애물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내가 점프를 해서 장애물 다가오는 걸 넘어가지고 피하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잘 피하면 점수 열심히 올려가면서 막 1분 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장애물, 예를 들면 크기가 작은 거, 큰 거라든가 아니면 두 겹 겹쳐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고려를 할 거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니까요. 언제 점프를 할 거냐가. 그 다음에 F5 누르면 그냥 고정된 위치에서 항상 똑같은 장애물이 나한테 천천히 다가오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어쩔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장애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스페이스 누르면 옆구리가 부딪힐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가 점프했을 때 궤적이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치면 지금 점프하면 이제 그 있잖아요, 가랭이가 찢어질 거잖아요. 되게 많이 아플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멀리 있을 때 점프를 하면, 많이 멀리 있지 않고 이 정도 멀리 있을 때 점프하면 내가 이 정도에서 착륙을 할 테니까 아마도 그 다음번에 점프를 못해서 뒤질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 점프를 하냐에 따라서 살아남거나 아니면은 부딪혀가지고 패배하는 느낌의 그런 서로 다른 실행 흐름, 서로 다른 피하기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게 적절한 이 부분 살짝만 적어두고, 그게 내가 지금 F5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타이밍의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판정이 이루어지나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그런 느낌까지를 초기 버전이랍시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거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막 점프도 할 수 있지만 총도 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거 할 수 있잖아요. 카드도 뒤집을 수 있고 그런 나중에 막 16개 쓸 거다, 적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온다 하더라도 초기 버전 할 때는 많아야 3개, 별 필요 없다면 하나 정도만 일단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랜덤도 필요 없어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한테 다가오도록 만든 다음에 사용자가 돼서 내가 입력을 어떻게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지금 잘 나오고 있나, 그것만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 정도까지를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 사이에 여러분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접어두고 미적이라든가 살짝 챙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시간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 GUI 프로그램의 최종 버전, 내가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버전을 이제 필요하다면 제 도움 받아가면서 뭐 그때쯤이면 에어컨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우리만의 종강을 같이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오늘 요거를 시작하진 않으셔도 괜찮은데, 오늘 이제 등교한 친구들은 기왕 온 김에 아직 주제 정하지 못했다라면 저랑 같이 얘기해서 주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초기 버전 나는 이런 게임 만들 건데 네가 지금 얘기한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복잡한 거 만들 건데 내 게임의 초기 버전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보면 좋겠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오늘 3시간을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썰을 풀어두고, 그렇다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GUI 튜토리얼 미디엄이라고 올려놓고 압축 파일을 같이 한번 열어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만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튜토리얼 0번, 1번, 2번까지 같이 진행해 봤어요. 그 여러분 기억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 네모 오른쪽 아래로 등속 운동하는 거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QWER 누르고 있는 동안 동그라미가 어쩔 때는 검은색 동그라미, 어쩔 때는 녹색, 파란색, 빨강색 동그라미가
눈에 보이고 그거와 관련한 판정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 프레임에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지금 이 타이밍에 사용자가 Q키를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true 또는 false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을 같이 구경해 봤습니다. 일단 간단했어요. w.keys 한 다음에 대괄호 닫고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다운표하고 스페이스 다운표 하면 스페이스바 지금 누르고 있냐 아니냐 여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프로그램 밖에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마우스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우스 버튼 같은 경우는 w.mouse buttons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에 버튼 많아요. 열 몇 개밖에 없으니까 1, 2, 3 해서 좌클릭, 휠 버튼 클릭, 우클릭 같은 느낌으로 누르고 있었냐 그렇지 않냐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 XY 좌표는 w.mouse 포지션 뭐 그런 느낌으로 XY 해갖고 서로 다른 이름에다가 담아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3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간단하게만 구경해 봅시다. 얘네들 전부 다 튜토리얼이고 지금 그 GUI 모듈 안에 어떤 기능이 있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9시 반 수업이었거든요. 서대문고에서 수업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7시 반에 일어나서 뭐 머리 감고 면도하고 옷 입고 등교를 하는데 오늘은 7시 반에 일어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무려 9시 반 수업인데 9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해가지고 나와갖고 평소보다 2시간을 더 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GUI 튜토리얼은 쿨하게 영상 보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프로젝트 관련한 협의만 진행하고 왔는데 역설적으로 그래갖고 오늘의 저는 지금 좀 쌩쌩한 편입니다. 아무튼 3번 예시 역시나 다짜고짜 F5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너비 10, 테두리 두께 2와 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누를 수 있는 키가 많다 보니까 제가 미리 설명을 적어 갖고 왔어요. Q, A, W, S 그 다음에 빡종 하고 싶으면 Escape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를 한번 눌러보시면 Q를 누르고 있는 동안 60분의 1초마다 너비를 1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써본 적 있는 우리가 new rectangle, new oval 본 적 있잖아요. 걔네 한 번씩 호출해갖고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놨고 얘네들의 너비가 지금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39로 잡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네모의 위치, 색상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네모의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누르면 얘는 이제 초당 1 픽셀만큼 너비를 줄이는 거 역시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얘가 지금 회색 네모 회색 동그라미인데 겉에 테두리가 검은색 테두리가 지금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F5 누르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W키랑 S키를 누르시면 W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비슷한 느낌으로 테두리의 두께를 여러분이 키우거나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테두리 두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테두리 두께를 0으로 만들어서 그냥 회색 네모, 그냥 회색 동그라미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테두리 색상 검은색인데 자, 지금 보시면 뭔가 잔상이 남잖아요. 그죠? 검은색 테두리가 찌꺼기가 지금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찌꺼기 안 남게 하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봤는데 그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GUI 관련한 함수들만 써가지고는 얘를 지우는 게 가능은 한데 매번 그걸 지우도록 코드를 짜면 너무 느려져 가지고 어딜 보시는 거죠 하면서 잔상이 남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냥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테두리를 막 그 너비나 위치 XY 좌표 바꾸는 것처럼 매 프레임마다 테두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그렇게까지 예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나는 얘가 좀 그냥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의 오목한 볼록한 그런 느낌으로 좀 강조를 해서 테두리를 좀 표현을 해서 내 네모 내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테두리 두께를 고정시켜 놓은 채로 움직이거나 할 때는 잔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테두리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각해봐요. 우리 0번째 예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번째 예시는 F5 누르면 네모가 원래는 0,0에 있는 채로 스타트 하다가 XY 좌표가 그거를 초속 오른쪽으로 60픽셀 아래로 60픽셀 속도로 이동을 시키는 느낌으로,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1픽셀씩 오른쪽, 1픽셀씩 아래로 이동하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었어요. 그 당시 업데이트 내용물. 그래서 결국은 문장 3개, 그러니까 제목 바꾸는 거 하나를 제외하면 네모에 대해서는 문장 2개짜리 코드 덩어리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구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살짝 짚어봤던 게 어떤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아무튼 걔네들의 XY 좌표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2D 게임 만들고 있는 상에서 2D 게임 상으로는 항상 이 네모의 왼쪽 점, 왼쪽 위 점의 좌표가 얼마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너비를 그냥 키운다라면 얘는 너비가 오른쪽으로 증가합니다. 너비를 2배로 뻥튀기 한다. 좌상단 점 XY 좌표를 그대로 둔 채로 2배 뻥튀기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예시는 Q랑 A를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커지고 아래로 커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비행기 게임 만들고 있다. 폭발 이펙트를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싶다. 그 폭발 이펙트가 중심점을 두고 방사형으로 퍼지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약간 트위킹을 해서,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얘 원래 X좌표는 여기였잖아요. XY 좌표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크기를 키우면 XY 좌표가 지금 크기를 키운 만큼 X방향으로는 줄어들고 Y방향으로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예를 들면 너비가 10만큼 늘었을 때 X좌표를 5만큼 감소를 시키면 원래는 오른쪽으로 10만큼 커졌던 게 왼쪽으로도 5만큼 커지고 오른쪽으로도 5만큼 커지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좌상단점 기준으로 커질 텐데 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커지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그 리사이즈 오브젝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 호출할 때마다 move 오브젝트 노출을 해서 늘어난 만큼 줄어든 만큼의 절반만큼을 XY 좌표에 더해서 다시 담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살짝만 더 신경 써주시면 이런 느낌의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코드 구경은 그럭저럭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도 지금 바꾸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 거는 뭐 특별히 새로 등장하는 내용은 없을 것 같고 4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강렬한 것들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여러분이 잘 그려둔 아니면 GPT가 그려준 막 지브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게임 화면에 띄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순한 맛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짜고짜 F5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눌러보세요 라고 제목되어 있고 매우 탐스러운, 아무리 봐도 누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빨간색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버튼을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눌렀네요 라고 제목이 바뀌고 버튼 그림 또한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딱 여기까지가 지금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코드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니셜라이즈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new image, w.new image에 대한 함수 출시기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내 프로그램 안에서 네모가 하나 필요하다. new rectangle 호출식 한 번 계산하도록 적으면 됩니다. 네모가 100개 필요하다. 그러면 new rectangle 호출식 100번 계산되도록 그거를 복붙을 100번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용물을 100번 실행하는 for문이나 while문 내용물로 집어넣어두든가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림을 한 장을 보여줄 거예요. 동시에 한 장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ew image 내용물을 한번 실행할 수 있게끔 함수 출식을 그냥 맨 땅에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new image 지금 인터랙티브 열려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어떤 파일에 담겨 있는 그 있잖아요. 막 픽셀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들고 올까요? 여러분한테 파일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제시를 하면 알아서 그림,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를 여러분의 GUI 창에 띄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걔에 대한 숫자를 리턴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림 파일을 하나를 준비를 해두고 그 그림 파일을 여러 군데, 똑같은 그림을 여러 군데 보여주는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동시에 그림을 몇 개를 어디에다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요 뉴 이미지를 그 횟수만큼 미리 호출해 두도록 코드를 적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이제 이미지, 그림 파일 이런 식으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일단 그림 파일은 뭐 .jpg, .png, .bmp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파일이고 여러분이 그런 파일 내용들 중 하나를 그때그때 꺼내 와가지고 사용자 눈에 뿌려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 수업에서는 요 이미지 내지는 그림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림 하나를 지금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그림을 지금 보시면 XY 좌표만 말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button.png에 있는 거 보여줄 거야와 같이 지금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이 그림을 지금은 50 곱하기 50 사이즈로 보여주고 싶어라면 요 뒤에다가 컴마를 하고 이 그림 자체의 그림의 너비랑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느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천사항은 여러분이 미리 내 캐릭터를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근데 그 그림을 항상 64 곱하기 64 픽셀 사이즈로 보여줄 거야 라면 애초에 .png 파일, 그림 파일 만들 때 크기를 64 곱하기 64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예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button.png 한번 볼게요. 이 button.png는 여기 보시면 크기가 265 곱하기 265 사이즈로 돼 있어요. 미리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가로로 265, 세로로 265짜리 그림으로서 우리 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창 자체의 크기도 거기에 맞춰서 265 곱하기 265로 맞춰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F5 누르면 딱 전체 창 크기를 다 차지하는 큼지막한 눌러보고 싶은 버튼 그림이, 빨간 그림이 튀어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긴 지금 그 이스케이프 누르면 빡종한다 코드 들어있고 그 밑에 보시면 마우스 좌클릭을 지금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그 우리 GUI 창 안에 해당하는 숫자다라면 지금 빨간 버튼을 누른 게 맞다라고 지금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w.set 이미지를 호출을 해서 set 이미지를 써서 그 이니셜라이즈에서 만들어 놨더니 걔네 지금 button.png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button pressed.png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지금 함수 출식을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그림에다가 이제는 다른 파일 내용을 보여주겠어와 같이 세팅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 캐릭터 그림 그냥 걸어가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스타트 한 다음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점프하는 그림으로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그냥 서 있는 그림이었다가 약간 내려간 그림, 약간 올라간 그림 이런 느낌으로 8프레임마다 그림을 살짝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적어놨다라면 그럼 이제 뭔가 캐릭터가 숨쉬는 느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쩔렁쩔렁하고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 창 안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채로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림을 바꿔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되게 3D 같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반사광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명암이 되게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GUI 모듈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림 파일을 button.png를 이런 느낌으로 탐스럽게 미리 그려왔어요. 그래서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쓰면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두고 걔 3D 효과 막 이렇게 해서 얘가 대충 둥구스름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뭐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할 거냐 메탈릭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빛을 반사광 같은 걸 어떻게 부여할 거냐 각도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써서 여러분이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클릭을 하면 그림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png 파일로 저장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 프로그램 자체는 검은 바탕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버튼 있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해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사실은 버튼이 있는 그 동그라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투명색으로 칠해둔 겁니다. .png 파일은 투명색 픽셀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흰 바탕이기 때문에 빨간 버튼 주변이 하얀색으로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투명이라든가 같은 것들을 좀 더 내 게임 안에서 활용하고 싶다라면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그림을 다루는 방법, 어쩌면 네모 다루는 방법, 동그라미 다루는 방법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림 파일만 예쁜 거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GUI core.py랑 내 .py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놔두면 임포트 문이라든가 그런 거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림 파일을 내가 내 게임 안에서 들고 와갖고 쓰고 싶다 할 때도 그 .png 파일이 내 .py 파일들이랑 같은 폴더에 그냥 있도록 폴더만 맞춰 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다음 예시 한번 볼게요. 5번 예시입니다. 이미지 하드 매운맛 버전이에요. 얘도 일단 F5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얘는 조금 그럴싸한 느낌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터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화면은 지금 아마도 초당 30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초당 30장을 여러분 눈앞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 모니터로 볼 때는 제 모니터는 지금 초당 120프레임으로 120장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도 전부 다 최소한 60프레임은 지금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노트북에서 얘를 열어갖고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별들이 떨어지고 돌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총 100개의 최대 100개의 별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각각 다른 X 속도, 다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X 속도가 어떤 애는 마이너스라서 왼쪽으로 가고 어떤 애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고 있어요. Y 속도도 비슷합니다. Y 속도는 지금 올라가는 친구는 없으니까 전부 다 0 또는 양수 같은 느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떤 애는 지금 되게 천천히 돌고 있고 어떤 애는 지금 막 맹렬하게 지금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보십시오. 얘 지금 완전히 탑블레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맹렬하게 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내 게임 안에서 다루고 있는, 화면에 표현하고 있는 애들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물리량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나만의 게임 만들 때 다루는 방법까지 지금 안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GUI 모듈에는 뭔가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를 회전시키는 기능은 없어요. 45도 마름모 보여주고 싶어 아쉽지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긴 별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전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이런 짓을 해놨냐? 사실은 미리 별 그림을 8장을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스타 제로가 이제 최초 버전이고 여기서 이제 8장이잖아요. 8장이면 360도니까 45도씩 돌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45도, 90도, 그다음에 180도, 270도 그런 느낌으로 돌리도록 구성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래 스타 제로를 보여주고 있었던 애는 조금 있다가 스타 1을 바꿔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타 2 보여주고 3 보여주고를 하면 마치 별이 45도만큼 조금씩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처럼 연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몇 프레임 뒤에 스타 1에서 스타 2로 바꿔서 그릴 것이냐를 각각의 별마다 서로 다르게 지금 지정해 놓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회전 속도, 각 속도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지금 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나 코드를 구경해 보시면, 자, 일단은 자, 우리 리스트 배웠잖아요. 인덱스 개념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게임 안에서 뭔가를 지금 데이터를 여러 개를 다뤄야 된다. 그 여러 개가 예를 들어 3개다. 그러면은 그냥 서로 다른 이름 써서, 예를 들면 enemy 1, enemy 2, enemy 3 같은 느낌으로, 초이스 0, 초이스 1, 초이스 2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이름에다가 각각 담도록 할당문 적어갖고 적당히 순차에 몸을 맡기면서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내가 그림 파일을 여러 개, 8개를 다룰 거다, 3개를 초과한 개수를 다룰 거다라면 그때는 여러분 일단은 자연스럽게 걔네를 리스트 하나에 때려 넣은 다음에 나중에 대괄호 해가지고 골라서 쓰는 게 편하겠구나 같이 도출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다룰 건데 값들, 동등한 느낌의 값들을 여러 개를 나중에 다룰 거다. 그러면 리스트에 일단 때려 놓고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걔네들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면 더더욱 리스트에 담아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별 하나, 그림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png 파일 8개에 대한 파일 이름을 0번째 거부터 7번째 거까지 순서대로 지금 담아둔 겁니다. 그걸 파일 네임스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 내용물을 100번 실행하는 포문을 적어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DX 값은 0부터 99까지 담겨있는 채로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일 네임 몇 번째 거부터 보여줄 거냐 주사위 굴려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그림의 XY 좌표, 그 다음에 XY 속도, 지금 보시면 X 속도는 얼마든지 음수일 수 있는 거고, Y 속도는 지금 랜덤 쓰고 있고, 얘가 지금 그 뭐냐 0 이상 1 미만의, 그러니까 0 이상이니까 0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음수는 아닌 0.0000부터 0.999999 사이에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 출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단 해두고 걷다 곱하기 10 하니까 0 이상, 0 곱하기 10 하면 0이니까요. 0 이상 10 미만의 임의의 숫자가 최종적으로 튀어나와서, 플롯 형식 값이 최종적으로 튀어나와서 그거를 y 속도로 지금 잡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맥스 카운트가 그 아까 살짝 얘기했던 각 속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몇 프레임 뒤에 다음 그림으로 바꿀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 1부터 6 사이니까 1, 2, 3, 4, 5, 6 중에 하나로 잡아둡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써서 화면에 별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뉴 이미지 써서 그림 하나를 지금 해둬요. 그림의 초기 위치랑 그림이 맨 처음에 무슨 그림 보여줄 거냐 한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별 하나에 대한, 별 그림 하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리스트 하나에다 지금 순서대로 우겨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리스트를 100개를 지금 objs라는 이름에다가 순서대로 넣어두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괄호 0 하면 0번째 별에 대한 정보가 한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대괄호 0 하면 이제 그 0번째 뭔가에 대한 뉴 이미지 호출한 계산 결과값,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를 우리가 액세스하기 위한, 다루기 위한 숫자, 그 다음에 걔가 지금 몇 번 별을 보여주고 있냐, 걔에 대한 XY 변위, XY 속도,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지금 그 각 속도랑 관련한 회전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지금 순서대로 담겨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순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하늘에서 네모가 떨어지도록 만들고 싶어요. 파란 네모는 맞으면 뒤지는 거고 빨간 네모는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각각의 네모들에 대한 내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네모마다 하나씩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각각 네모에 대한 데이터를 몰아서 담기 위한 리스트를 도입을 해두고 각각 꾸역꾸역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네모가 최대 100개가 쓰일 예정이다. 그러면 리스트 100개 준비해두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가 100개면 많잖아요. 그 리스트들이 담겨있는 엄청 커다란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스타트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예시가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에서 그렇게 준비했다라면 업데이트에서 할 거는 이제 간단해지는 거예요. 업데이트에서 할 거는 이제 지금 요 예시 같은 경우는 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속도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각속도를 적용하고 등등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니셜라이즈에서 무슨 순서대로 담았나 여러분이 혹시나 기억 못하겠다라면 이런 식으로 적어둔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매 프레임마다 우리는 x 변위에다가 x 속도를 더하면 돼요. 그럼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지금 속도를 바꾸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별 그림에 대한 무브 오브젝트 호출하고 그 다음에 자 화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여러분 코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얘는 처음에 100개의 별을 준비해 두고 스타트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고 Y속도가 양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이제 화면 밖으로 뚫고 나가게 될 겁니다. 걔를 그냥 내비두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나가버리거나 왼쪽으로 나가버리거나 아래로 나가버렸다면 걔를 이제 붙잡고 다시 요 보고 있는 창 위에 적절한 자리에 오도록 물리량을 바꿉니다. 재활용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Y 좌표 바꿔주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에 대한 새로운 속도, 새로운 각속도를 부여를 해서 다시 떨고 놓으면 이제 또 다음 프레임부터 또 적용해가지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지금 최대 100개의 별이 그런 느낌으로 재활용 당해가면서 연출되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그 한도 끝도 없이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만드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내 게임에서 사용자 눈에 장애물이 스페이스바에서 뛰어넘을 장애물이 최대 몇 개까지 보일 거냐? 예를 들면 뭐 10개까지 보일 거다 하면 이니셜라이즈에서 10개만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뭐 후진 같은 거 안 할 거잖아요, 보통은. 저 사람은 그냥 계속 등속 운동하면서 전진을 할 건데 그래서 저 사람이 뛰어넘은 장애물은 다시는 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걔가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갔다 싶으면 자, 화면 밖으로 나갔냐는 단순히 XY 좌표 검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X 좌표가 막 마이너스 300 이러고 자빠져 있다. 그러면 한참 왼쪽에 있는 거니까 화면 밖에 한참 왼쪽에 있는 거니까 걔를 붙잡고 X좌표가 마이너스 300 언저리인 거를 다시 플러스 600 언저리로 해두면 화면 왼쪽에 있던 애가 화면 오른쪽 정도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걔를 이제 재활용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걔가 다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왼쪽으로 슥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재활용해서 쓰시면 막 플레이 하는데 막 1분 플레이 했더니 막 렉 걸리고 막 그런 상황을 여러분 방지를 해가면서 코드를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코드가 지금 여기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거 제외하면 별일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그거예요. 별 그림 바꾸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0번 그림이었다면 1번 그림으로 1번 그림이었다면 2번 그림으로 그 다음에 7번 그림이었다면 그러면 마지막 그러니까 스타 7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는 스타 0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과 같이 한 바퀴 돌려가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코드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그럴싸한 나만의 게임 만들고 싶을 때 시각적인 효과, 좀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연출하고 싶다라면 이 예시 내용물을 살짝 구경해보고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차용하면 좋을 것이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고 입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능을 추가로 소개하면 오늘 볼 거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히트 테스트 및 부가 기능 사용하기 위해서 F5 눌러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누를 수 있는 키가 많기는 한데 일단 다짜고짜 Q랑 A, W랑 S 눌러보시면 그 네모랑 동그라미 자체 크기를 키우거나 테두리 두께를 키우고 줄이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지금 키워놓은 상태에서 얘는 뭐냐? 여러분이 마우스를 써서 마우스 포인터를 써서 네모 위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그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던 애가 검은색으로 색칠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보시면 지금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과 같이 현재 이번 프레임에 마우스 위치에 대한 판정 결과가 지금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제 네모도 안 밟았고 동그라미도 안 밟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 갖다 대면 이번엔 네모는 안 밟은 게 맞고 동그라미는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적당히 크기를 더 키워서 이번엔 네모랑 동그라미가 겹쳐있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전히 네모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는 네모를 밟았다라고 나옵니다. 동그라미에 갖다 댔을 때는 동그라미에 밟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 있는 부분, 겹쳐 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이런 느낌으로 쓱 대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밟았다라고 판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이 예시는 네모를 먼저 만들고 동그라미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우리 눈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모가 더 멀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그 겹쳐 있는 부분에 갖다 댔더니 마우스 포인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 있는데 그 중에 더 가까이 있는 동그라미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판정이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단축키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여러분이 G키랑 X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죠. G키를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은 네모를 가립니다. 화면에 없는 셈 쳐요. 그리지를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를 화면에서 가리거나 G에서 손을 떼면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X를 눌러볼게요. 지금 겹쳐있는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댄 상태에서 X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는 동그라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랑 동일한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이번에는 네모를 누르고 있는 걸로 판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X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 동그라미를 밟았다라고 판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new rectangle 하면 네모가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네모가 항상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리컬러 오브젝트를 써서 투명색으로 바꾸면 걔는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내가 이 네모는 지금 잠깐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겠어. 가리도록 하겠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가려둔 걸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겠어를 의미하는 함수도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걔네들을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랑 V를 준비를 해놨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은 동그라미가 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C키를 누르면 이제는 네모가 더 앞에 있는 걸로 판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new 어쩌고 해서 만든 순서대로 항상 얘네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나는 지금 네모가 맨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역시나 간단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네모는 이제 저 땅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V를 누르면 그런 효과를 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모가 앞에 있을 때는 겹쳐있는 영역에 대해 네모를 누르고 있고 동그라미가 앞에 있을 때는 동그라미를 누른 걸로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XY 좌표 던져주고 지금 거기에 누구 있니? 여러 명이 있다면 가장 앞에 있는 애 한 명에 대한 숫자를 나한테 알려줘와 같이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이 지금 메인 기능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보통 요 게임 동네에서는 적중 테스트 내지는 히트 테스트라고 말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총을 쏘는 겁니다. 내 마우스 포인터 자리에 총을 쏘면 누가 맞을 거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명이 서 있어요. 그 상황에서 두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총 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맞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시 코드는 작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new rectangle, new oval 이 두 순서대로 지금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는 걸로 처음에 뜨기 시작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뭐 누를 때마다 뭘 한다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G키랑 X키가 이슈였는데 G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네모를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가려둡니다. 여긴 지금 매번 매 프레임마다 하이드, 쇼 하고 있기는 한데 하이드 오브젝트 호출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 보일 거예요. 쇼 오브젝트 호출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보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여줄 거냐, 누구를 가릴 거냐 등등은 괄호 안에 어떤 숫자를 밀어 넣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aise object랑 lower object라는 두 개를 마련해 놨어요. 얘네가 지금 그 나열되어 있는 순서 어떤 애를 내가 맨 앞으로 당기는 게 가능해요. 총 쏘면 바로 맞을 수 있게. 또는 맨 뒤로 밀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XY축은 아니고 G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좀 그렇게 납득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슈예요. 여기 보시면 w.getTopObjectAt 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네 값을 하는 친구입니다. 탑 오브젝트,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를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로 어디에 가장 위에 있는 애를 잡아줄까요?를 의미하는 XY 좌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우스 포인터의 X좌표, Y좌표를 밀어놓고 getTop 오브젝트 S를 호출하면 나한테 뭔가를 하나를 줍니다. 그 뭔가는 네모에 대한 숫자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에 대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모에 대한 숫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바로 거기에는 네모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네모가 가장 앞에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동그라미가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맨 땅에 지금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코드는 그 적중 테스트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모를 가리키고 있거나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있거나 또는 둘 다 가리키고 있지 않거나 이에요. 삼지선다 문제를 지금 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3의 상황에서는 둘 다 안 밟은 게 맞으니까 둘 다 회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getTopObjectAt은 누군가가 지금 있다라면 걔에 대한 숫자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자리에 없다라면 그때는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one이라는 뭔가를 리턴하도록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none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들도 아닌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none은 네모는 아닙니다. 네모에 대한 숫자는 아니에요. 동그라미에 대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한 숫자도 아닌 아무튼 아님에 해당하는 뭔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는으로 여러분이 수식 적어 놓는다라면 당연히 none이 리턴 됐었다라면 요것도 false고 요것도 false가 될 테니까 그때는 이 if 부분의 else 부분이 실행된다라고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지금 마련이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녹색으로 코드 덩어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총을 쏠 때 어쩔 때는 그냥 일반 권총 같은 걸 쏘면 땅 하고 쐈을 때 맨 앞에 있는 애만 맞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냥 총이 아니라 뭐 레이저 총이라든가 막 레일건 같은 걸 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5명이 서 있다. 5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레일건을 쏘면 빵 하고 쏘면 5명이 다 뚫고 지나가는 그 관통 데미지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딱 그거를 희망할 때 내가 지금 XY 좌표에 있는 모든 애들에 대한 숫자를 다 알고 싶다 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코드 덩어리는 이제 주석으로 처리하면 귀찮으니까 그 따옴표 3개를 써서 str 리터럴로 만들어 버릴게요.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밑에는 지금 따옴표 3개로 열고 따옴표 3개로 닫는 느낌으로 비슷하게 처리를 해둔 걸 이제 풀어 볼게요. 얘는 이제 유효한 파이썬 코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지금 그 get top object at이 아니라 get all objects at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네 값을 하는 친구입니다. 맨 앞에 있는 애 숫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좌표에 걸쳐 있는 모든 애들에 대한 숫자를 다 주도록 설계해 놨어요. 거기에 만약에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다라면 숫자를 2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0개를 줄 수도 있고 1개를 줄 수도 있고 2개를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우리한테 리스트를 하나를 줍니다. 그 리스트의 값이 0개가 리스트의 길이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자리에 네모가 걸쳐 있었다라면 그러면 이 조건식은 true가 됩니다. 그 objs 리스트 안에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담겨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곧 방금 내가 레일건을 쐈는데 네모가 맞았니?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겁니다.
동그라미가 맞았니를 물어보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는 한번 고쳐갖고 실행해 보시면 다시 한번 크기 조금 키우고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네모 가리키고 있을 때는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가리키고 있을 때는 네모 안 밟음, 동그라미 밟음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겹쳐있는 영역을 마우스 포인터로 갖다 댔을 때는 이제는 네모도 밟고 있고 동그라미도 밟고 있다와 같이 판정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코드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게 get top object at이랑 get all object at이랑 두 가지 버전이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게임이 지금 어떤 스타일로 마우스 입력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둘 중에 나한테 더 적절한 거를 선택해 갖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get top object at을 쓰고 있는데 자꾸 앞에 있는 뭔가가 걸리적거린다. 걔는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고 자빠지고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앞에 자꾸 걸치적거린다라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를 화면 맨 뒤로 보내버린다든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봤던 그 로어 오브젝트를 써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어쩌면 힘들어 할 수 있는 마우스 입력에 대해서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딱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면 일단 우리 미디엄 버전 여기까지 정도 하면 여러분이 간단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만들기에 적합한 느낌으로 함수 내용물들, GUI 모듈의 기능들을 설명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 58분이 지났는데